이건 내가 대학생 때 겪었던 이야기야. 그해 여름에 동기들과 외딴 곳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어. 물론 다 남자야. 다들 기말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마구 받고 있었기 때문에 머리라도 좀 식히자고 즉흥적으로 결정이 나서 종강하자마자 바로 실행으로 옮겼었어. 나야 할 것도 없고 캠핑이라면 환영이었으니까 바로 콜했지. 뭐 무리 중에 꼭 있는 계획하기를 좋아하는 녀석이 계획을 세웠고 이미 우리가 텐트 칠 장소까지 모두 봐둔 상태였어. 그 녀석은 아주 신이 났더라고. 우리는 아침에 모여서 한 차로 출발했어. 인원은 나까지 총 4명. 계획을 세우기 좋아하는 A, 조용한 편인 B, 활동적인 C, 그리고 나. 이렇게 4명이 가게 됐어. 계획을 세운 친구가 운전을 한 덕분에 우리는 모두 편하게 갔지. 근데 진짜로 인적이 거의 없는 곳으로 가더라고. 정확히 어딘지는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인적이 거의 없는 평지에 도착했어. 옆에는 숲도 있었고 캠핑하기엔 더할 나위가 없었지. 도착하니까 한 오후 3시쯤? 그쯤 됐던 것 같아. 텐트를 설치하고 바로 짐을 풀고 저녁 먹을 준비를 했어. 그러면서 A가 나에게 얘기했어. 야, 내가 여기를 알아보면서 근처에 폐병원 하나가 있는 걸 봐뒀는데 사실 그것 때문에 여기 온 것도 있어. 아, 맞다. 이 녀석은 고스트 스폿에 관심이 많았지. 이따가 저녁 먹고 애들이랑 한번 가보자. 그래 뭐 한번 가보지 뭐.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애들한테도 물어보니까 그러자고 하더라고. 그렇게 저녁을 먹고 신나게 술도 좀 먹고 다들 기분이 한껏 들떠 있었어. 한창 놀고 있다가 A가 이제 슬슬 가보자고 말을 건넸어. 애들은 졸려서 가기 귀찮아 보였지만 A가 워낙 들떠 있어서 우린 마지못해 출발했어. 막상 가보니까 분위기가 진짜 장난 없더라고. 나는 거의 겁이 없는 편인데 거긴 좀 무섭더라.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그냥 가긴 너무 아깝더라고. 그래서 다 같이 들어갔어. 한 6층 정도 되는 꽤나 큰 병원이었는데 어째서 이런 곳이 문을 닫게 되었는지 왜 이런 곳에 방치가 된 것인지 궁금하더라. 뭐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들어가니까 정말 분위기가 제대로더라. 버려진 병원답게 곳곳에 떨어진 주사기, 약병, 거즈랑 병상도 여기저기 널려있고 덜렁거리는 전등, 커튼, 오물인지 뭔지도 모를 우릉덩이에 아주 그냥 공포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어. 우리는 생각보다 더 무서운 광경에 잔뜩 쫄아서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어. 그렇게 신이 나서 오자고 했던 A도 말수가 점점 줄어들더라. 그리고 우리가 2층을 둘러보고 3층으로 올라가서 3층 복도에 들어선 순간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어두컴컴한 복도 저편에서 분명히 들렸어. 누군가 뛰어다니는 소리가. 분명 그건 누군가 마구 뛰어다니는 소리였어. 제자리에서인지 왔다 갔다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걸 생각할 정신도 거의 없었어. 분명 2층에 있을 때에도 듣지 못했거든. 정말 쥐죽은 듯이 조용했었고 우리들 숨소리만 들렸었어. 근데 저건 뭐야? 만약 사람이라고 쳐도 왜 이런 곳에서 뛰고 있지? 정말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서 마구 스치는 상황에서 C가 입을 열었어. 얘들아, 저 소리 들려? 잘 들려.
모두들 그 소리가 들린다고 대답했어. 그때 갑자기 A가 말했어. 우리 뭔지 한번 확인해 볼까? 우리는 미친 거냐고 말렸지만 A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니, 사람일 수도 있잖아. 사람이면 우리가 쪽수가 많으니까 괜찮고, 그리고 귀신 같은 거라면 사람에게 해는 끼치지 못할 거야. 이러면서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려고 했어. 우리는 A를 말리고 싶었지만 A가 앞으로 가버리는 바람에 조금씩 A를 따라가게 됐어. 그러다가 복도 사거리가 보일 때쯤 갑자기 A가 멈춰선 거야. 그 소리는 여전히 나고 있었고 점점 더 가까워졌어. 야, 왜 그래? A는 아무리 물어봐도 답이 없었어. 옆에서 B는 엄청 긴장한 것 같더라고. 뭐 나도 완전히 긴장한 상태였지. 우리가 A 쪽으로 가려는데 A가 정말 만화처럼 벌벌 떠는 거야. 그러다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뒤로 돌더니 이쪽으로 뛰어와 우리를 그냥 지나쳤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밑으로 내려가 버렸어. 우리는 당황스러웠지만 일단 A를 따라갔지. A를 쫓아가는 도중에도 뒤에서 그 소리는 나고 있었고 조금 다가온 것 같기도 했지만 뒤로 돌아볼 용기는 안 나서 그대로 애들이랑 주랭랑을 쳤어. 밖으로 나왔는데도 A가 없더라. 그래서 캠핑하던 곳으로 가보니까 A는 거기 있더라고. 내가 왜 그러냐고 하니까 A가 말했어. 너네 아까 못 봤어? 사거리 오른쪽 모퉁이에 있었잖아. 야, 뭐가 있었는데? 사람이야? 산짐승? 아니야. 너희들은 멀어서 못 봤을지 모르겠지만 단발보다 머리가 조금 긴 어떤 여자가 오른쪽 복도 모퉁이에서 얼굴이랑 상체만 살짝 내놓고 우리를 보고 있었어. 뭐? 그럼 사람인 거야? 그건 모르겠어. 그 여자 우리를 보면서 분명 희죽희죽 웃고 있었어. 그리고 그 여자 다리가 잠깐씩 보였는데 모퉁이 뒤에서 다리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 그 순간 다들 말이 없어졌어. 그렇게 우리는 잠깐의 침묵 끝에 빨리 가자. 여기서 벗어나야 돼. 한 명도 이유는 묻지 않고 그대로 우리는 짐을 싸서 돌아왔어. 다들 돌아와서 한동안 혼란스러워했지만 A가 너무 무서워서 잘못 본 걸로 생각하고 잊기로 했어. 편한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져. 게다가 A가 얘기한 그 여자의 얼굴이 자꾸 상상이 되어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었어. A는 여행에서 돌아와서 한 번도 보지 못했어. 결국 개강하는 날 보겠구나 했지. 하지만 개강을 해도 A는 보이지 않았어. B랑 C도 영문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3주 정도 지났을까? B가 이야기해줬어. A가 자살을 했다고. 자기 자취방에서 시체로 발견됐다고. 나랑 C는 믿을 수가 없었어. 현장을 발견한 건 A의 부모님. 아들이 연락도 되지 않으니까 지방에서 올라오셨다가 발견하신 것 같아. 안타깝게도 A의 자취방 열쇠를 갖고 계셨고 그대로 목을 매달은 A를 발견하셨대. B는 A랑 가까운 곳에 자취하고 있었고 A의 부모님도 그걸 알고 계셔서 B를 찾아가셨나봐. B가 들은 바로는 A의 방은 비교적 깨끗했고 책상 위에 꾸깃 탄 노트 하나가 있었는데 그 노트에는 그 여자가 따라왔다. 어느 모퉁이에서 얻은
그 여자가 보인다. 점점 가까워진다. 입이 찢어져 있어. 나한테만 보이는 건가? 살려줘. 살고 싶어. 이제는 집 앞에서도 보인다. 이제는 집 안까지. 이런 문장들이 날짜별로 휘갈기듯 반복되어 쓰여 있었고, 사건은 결국 자살로 판명돼서 그 노트는 A의 유품으로 부모님에게 전해졌다고 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아무도 믿지 않을 테고 우리조차 믿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시간이 지나 그 일을 마음속 깊숙한 우리조차 기억할 수 없는 곳으로 묻었고, 더 이상 큰일 없이 대학을 졸업했어. 지금은 B도 C도 다들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어. 물론 나도 그렇지만, 만약 그날의 나와 B, C 셋 다 그 여자를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니면 A에게만 보이던 걸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가끔 들곤 해. 오늘처럼 그 일이 문득 떠오르는 날에는 A와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라서 난 무척이나 괴로워.